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7일 최병국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새 정치권에 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본인이 좀 자꾸 부풀리는 측면이 있죠. 글쎄, 근데 저는 기자해가면서 참 신당 취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그거 그렇게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만드는 것의 성공 가능성, 물론 신당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겠죠. 저는 그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선거 제도에 따라서 다르죠.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면 아마 한 두세 석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하튼 지금 현재는 마치 이준석 신당이 굉장히 세를 확보를 많이 할 것처럼 이제 현장 기자들도 아마 얼마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그 여론조사는 제가 상당히 잘못된 여론조사다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죠. 자,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이 민주당 내 비명계를 포함해서 진보정당 계열 인사와도 교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구냐 만난 사람이. 근데 이상민 민주당 의원 5선이죠. 중앙일보하고 통화를 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만났다고. 10월 중순경에 서울에서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현주 전 의원이 부산 토크 콘서트를 앞두고 보자고 해서 저녁에 한 2시간 정도 식사를 했다. 사석에서 현 정국에 대한 생각이나 여러 해법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상당히 많아서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꽤 높은 것 같다. 신당을 만들 계획이면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나 말고도 비명계 의원들이 만난 사람 중에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 본인이 합류할 것이냐? 당을 같이 하려면 결국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깊이 얘기한 건 별로 없고, 그렇게 소통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더 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당 세력하고도 손을 잡아야 하는 건 필수적일 것이다. 신당이 본격적으로 꾸려지면 우리 민주당도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상민 의원이 또 연합뉴스 기자하고 통화를 해서는 본인이 합류 여부에 따라, 사실 제일 그게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당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단정적으로 안 간다고 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팩트도 있고, 그냥 단순한 기대도 있고, 그 다음에 덕담도 있고, 본인의 추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서 그냥 이상민 의원이 쭉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팩트이고 어디까지가 기대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데, 이상민 의원의 현재 생각,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비명계, 대전 출신이죠. 비명계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박 이렇게 찍힌 지는 이미 오래됐고, 거의 대놓고 이재명 대표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압박, 그 다음에 그 친명계 개딸들로부터의 언어폭력, 여기에 시달려서 굉장히 지금 난국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내일이라도 이 당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 그건 다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알았겠죠. 그러니까 혹시 내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할 경우에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아마 만났을 거고, 이상민 의원도 마찬가지의 기대. 서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니까 서로 다르긴 하지만, 그 정치라는 거는 이합집산을 선거를 앞두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나보자 한번. 뭔 얘기를 하는지, 무슨 구상이 있는지 이런 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마 만나봤을 것이다. 근데 제가 거기에 이제 이상민 의원의 말 중에 팩트,
10월 중순에 이현주 전 의원하고 같이 만나서 2시간 정도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요건 팩트입니다. 그러면 이상민 의원이 얘기한 중에 뭐 양당에 대한 뭐 국민들의 불만이 워낙 많아서 뭐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꽤 높은 것 같다. 이거는 팩트라기보다는 한 여론조사를 그냥 믿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신당을 만들 거면 잘해보라. 이건 덕담 수준입니다. 그냥. 만났는데 그럼 그 자리에서 아이고 당신 그거 하려고 하는 신당 그거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만났다면 저는 기자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 기자 경험 뭐 수십 년 동안 내가 신당 만드는 거 여러 번 봤는데 신당은 이런 경우는 성공했고 이런 경우는 실패했다. 이준석 전 대표 당신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신당 내가 이렇게 그림을 들어보니까 그거는 이렇게 해서 그거 성공하기 어렵다.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민 의원은 굳이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본인도 지금 민주당을 떠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떠나면 어딘가에 뭐 무소속으로 하거나 아니면 둥지를 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여기서 그냥 물러서면 이재명 대표한테 완패하는 모양이 되죠. 아마 본인 자존심이 허락지 않을 거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어찌됐든 간에 다시 국회의원이 돼서 이재명 대표와 같이 이 공당을 사당으로 만드는 사람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여하튼 국회에 들어갈 희망을 지금 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단이 무소속이 됐든 이준석 신당이 됐든 뭐 국민의힘이 될 가능성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죠. 아마 지금 국민의힘 그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이철규 인재위 영입위원장이 만나자 이러면 아마 이상민 의원 만날 거래요. 만나서 한번 얘기 들어보는 거죠. 그 단계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기대. 그 당으로 내가 단정적으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기도 어렵다. 그건 기대입니다. 본인. 왜 기대치를 남겨놓느냐. 아마 본인이 지금 민주당을 떠난다는 건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기정사실인데 시점이 문제죠. 시점과 방식이 문제입니다. 언제 어떻게 떠나느냐. 또 떠나서 어떻게 하느냐.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은 떠나서 무소속으로 있는 방법이고 그거보다 조금 어려운 방법은 아마 비명계들을 좀 모아서 뭐 당을 하나 만드는 방법. 그때 이제 이낙연 전 대표나 이런 사람이 깃발을 들어주면 좋지만 잘 아시지만 이낙연 전 대표 좀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일피일 미루고 깃발 드는 사람은 없고 이 당에 계속 있기는 어렵고 이런 상황이면 본인이 일정 시점 이게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 싶으면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고사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상민 의원도 저 경선에 붙일 겁니다. 그냥 이상민 의원이 탈당하지 않고 있으면 그 대전 이상민 의원 지역구를 경선에 붙일 겁니다. 그 경선하면서 이제 이른바 마사지를 하는 거죠. 그럼 뭐 이상민 의원 경선에서 탈락시키면 출마도 못합니다. 그런 거 이상민 의원이 뻔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5선입니다. 5선. 이준석 0선입니다. 이준석이라는 그 젊은 정치인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신당 그러면서 뭐 한두 마디 하면 이 사람은 10마디를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굳이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 거의 없다고 보지만 이준석 신당에 본인이 나중에 함께 할 가능성 저는 없다고 보지만 아마 1%쯤은 될 겁니다. 그 1%도 이상민 의원으로서는 굳이 닫아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응? 밀려서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닫아놓겠다 나는. 이런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뭐 중앙일보 기자가 연합뉴스 기자가 전화해서
아, 이준석 전 대표 만났어요? 만났어. 비밀이 아닌 거죠, 본인한테는. 왜? 별로 중요한 만남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뭐 무소속을 하느냐, 아니면 비명계 중심의 정당을 만드느냐, 뭐 아니면 뭐 다른 당에 또 가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대안을 놓고서 지금 본인이 이제 본인도 명분을 축적하고 그러면서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이재명 대표와 같은 이 정치인을 정계에서 퇴출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냐? 그 전제는 본인이 배지를 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사람이 만나자고 그래도 만나고 저 사람이 만나자고 해도 만나서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 구상을. 들어보면 본인은 금방 압니다. 5선이면 20년 정치를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을 때 들어보면 아, 저건 성공 가능성 몇 프로? 금방 나오죠. 그거에 따라서 본인의 행동 반경을 결정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났다고 해서 마치 많은 현장 기자는 이준석 신당으로 함께할 우군 중에 한 명 이렇게 꼽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사를 보면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아니고 다만 여기저기 아무것도 안 됐을 때 마지막 대안 정도는 저는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적어도 한 5가지의 대안이 있다면 적어도 1, 2, 3안 정도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굳이 숨길 이유도 없고 그 만남을. 뭐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이상민 의원 만난 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냐 얘기를 했죠. 그 신당 같은 거 만들 때요. 제가 이제 취재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만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면요. 덕담이 쏟아집니다. 잘해봐. 굉장히 고무되죠. 나중에 실제 신당을 차려놓고 자 그러면 오세요. 가게 문 열었으니까 아무도 안 살아옵니다. 그게 정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게가 앞으로 기업이 될 거야 라는 게 확실해지면 막 문을 닫아 걸어도 막 발로 차고 들어옵니다. 이준석 신당이 그럴까요? 이준석 신당의 핵심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지역 기반이 없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어디에 공천을 해준들 당선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당선이 되려면 자력으로 당선이 돼야 된다. 다만 무소속으로 뛰는 것보다 정당으로 뛰는 것이 선거운동하는데 유리하죠. 뭐 그런 정도의 이점밖에 없습니다. 플랫폼 제공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준석의 힘으로 당선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상민 의원의 생각은 그냥 보자고 해서 한번 만나서 아마 밥값도 이상민 의원이 냈겠죠. 그래서 그냥 밥 한 끼 사줬다. 아마 그 정도가 지금 정확한 표현일 거고요. 마지막 순간에 혹시 모르니까 문을 닫아놓진 않겠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고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지금 뭐 탈당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원래 아침 해가 뜨기 전에가 가장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 뭐 이런 사이에 뭔가 지금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주저앉을 가능성 꽤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신당의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준석이 가장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본인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본인이 자력으로 뭔가 할 가능성은 없고 그냥 국민의힘 선거 회방 놓는 정도. 요 정도의 우위력. 그것도 어디서? 수도권에서. 아니면 이제 본인이 비례전문정당을 만들어서 4년 전에 열린민주당처럼 하려고 이제 노력하겠죠. 그러면 본인의 배지,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한 2번쯤 받으면 그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마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고맙습니다.